경기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재삼입니다. 저는 18년간 현장 교사 출신으로서, 그리고 지난 12년간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주도하고 있고, 경기교육 규모가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교육의 성패가 곧 대한민국 교육의 성패로 귀결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난 30여 년간의 경험들과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경륜들을 모아서 새로운 경기교육을 건설하는데 그 일임을 하고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경력과 사회적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열정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있으시다면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학력을 높이는 것과 인적 쇄신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바탕 속에서 제가 내걸고 있는 공약은 첫 번째가 미래형 고등학교 100개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형 고등학교는 현재 있는 300여 개가 넘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 약 3분의 1을 지정해서 적어도 현재 교육부가 지정하고 있는 자사고와 또는 이 특목고 같은 이 특별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교를 그 학교 수준으로 제가 상승시키겠다는 목표가 미래형 고등학교입니다. 석박사급 교원들을 배치하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심 지역은 조금 이 고민이 적습니다만 외곽 지역의 고민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하교 순환버스를 제가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교 길에 소모되고 있는 부족한 잠이라든가 학습이라든 것을 저희들이 이 순환 통학버스를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그것을 보완해 가고자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역시 따지고 보면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는 기저로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고, 세 번째로서 큰 공약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생님들 손에 들고 있는 공문을 제가 강제로 뺏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손에서 공문을 해방시키겠다는 것. 혁신학교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 말씀을 해주시죠.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그 지향성,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 우리 경기교육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대다수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혁신학교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이견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혁신학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혁신학교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학교입니다. 수업을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혁신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은 가야 될 길이다. 다만 방법은 개선하겠다. 지금 선생님들이나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혁신학교 방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등의 정책으로 인해 시설 개선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아픈 부분입니다. 그 무상급식은 제가 참 뗄 수 없는 것이 5년 전 이 무상급식 예산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을 때 제가 본회의장 열흘 가까운 농성을 통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부활되도록 했던 그 전국적인 무상급식 확산의 그 발화점을 만들었던 장본인으로서 이 예산의 증감과 다른 교육 예산의 감소, 이 상관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현재 2014년도 예산이 약 11조가 넘는데 매년 6천억 이상의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소모되는 예산은 6천억 이상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단적으로 지난해부터 갑자기 이 발생된 예산 중에 하나가 보육 예산입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은 뭐 200억 조금 넘는 그런 실정인데 그 선진 국가의 어떤 가는 길에서 교육 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면 무상급식 예산은 이제 후퇴하거나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확대하고 확충하는 고민을 해야지 무상급식 예산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시설 개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걸 빼서 이걸 돌린다면 보편적 복지나 교육 복지가 다시 후퇴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경기도 교육청의 총액을 국가로부터 얼마나 늘릴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내국세의 20% 수준의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5%까지 늘리자는 많은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이 운동을 펼쳐지면서 저는 교육 재정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충되면은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같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 개선과 인권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성과와 포장과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가슴이 정말 멍들거나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부재 이것에 대한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권력이 아니라 교육은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슬로건이 아닌 정말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처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접근할 일은 만무하다고 보고 교권조례 교권이 실추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이것은 가치에 대한 어떤 그 운동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함께 저는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학업에 대한 전념할 수 있는 이 단계적 발전을 위해서 인권조례는 시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립적 개념으로 교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선생님에 대한 존중된 풍토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교권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한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노력도 해왔습니다만 교권 조례나 교권에 대한 법이 제정 유무를 떠나서 사회적 합의라든가 풍토 속에서 이것은 존중받고 되는 것이지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가시죠.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교육 문제. 대한민국 사교육 문제는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역대 모든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사교육을 없애겠다는 공약이었고 모든 교육감이나 뭐 이 후보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또는 교육부 장관께서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것이 사교육을 잡겠다는 문제였습니다. 사교육 문제가 단순히 하루아침 학원을 전부 문 닫게 한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 독특한 사교육 시장이라는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교육감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가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다만 그 사교육의 광풍이나 사교육의 확산을 막도록 하는 것은 교육 지도자가 해야 될 몫으로 보고 제가 그래서 내건 것이 3금입니다. 선생님들 손에서 공문을 강제로 뺏겠다고 했던 것처럼 너 다 알지? 학원에서 배웠지? 학원 좀 보내세요. 이 얘기들이 학교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것들이 우리도 몰래, 선생님들도 몰래 학교에도 만연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그리고 공교육이 또 학부모님들이 뭐 이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육열 이것을 참 어느 한순간 이것이 멈춰버리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서서히 시대 속에서 이것이 저는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것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사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이 교육부의 연간 예산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국가적 문제이죠. 이것은 16개 시도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 대통령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이것을 접근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걸었던 그 교육 공약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금년도에는 1, 2학년 학생들 희망하는 아이들은 모두가 방과 후 돌봄 교실에 수용을 하겠다는 정책이고 내년도에는 3, 4학년, 다음에는 5, 6학년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단위에서 방과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에서 계속 이 교육과 보육, 돌봄을 필요하는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궤를 같이 해서 맥을 같이 해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생각입니다만 다만 방과 후 돌봄 교실이든 방과 후 교육 과정이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 특화된 문제 5교시 수업이 끝나고 6교시 수업이 끝나고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아이들이 부담을 갖거나 지겨워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 이에 대한 개선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세밀하게 좀 정책을 살펴가지고 추후에 보완책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 교육감을 하시겠다고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 한 12분 되십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에 4분이 계시고 보수 진영에 한 8분이 계시고 또 중립 지역에도 한두 분이 계십니다. 이 민주 진영의 4분이 뜻을 모아서 그 중에 한 분만 대표 선수를 뽑아서 단일화를 해서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 20일 날 투표를 통해서 한 명의 단일 후보가 선정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분보다가 제가 그 모든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에 또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제가 믿기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1250만 우리 도민 여러분과 경기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경기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질적 도약을 반드시 만들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